안녕하세요. 5월 13일 관심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13일 새벽 2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늦은 시간에 영상을 또 올려드리는 거는 주말 동안에 좀 이런저런 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썩 급등하는 모습도 아니고 조정을 받는 모습도 아니라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고민이 좀 많았어요. 뉴스도 그렇고 차트적인 면도 그렇고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주도 테마 섹터가 좀 나올지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재미없는 시장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좀 시장을 보면서 앞으로의 또 주도 테마를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시간이 항상 상승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락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지수가 횡보하면서 좀 지루한 장도 있는 거니까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장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 0.32%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03% 하락, S&P 500은 0.1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큰 변동성 없이 마감을 좀 했고요. 유럽 증시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종목들 흐름을 좀 한번 미국장 체크를 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 크진 않죠. 상승폭이 크진 않고 테슬라 정도만 2% 하락, 아마존 1% 하락, 소폭의 또 하락은 있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는데 2차전지 쪽이 좀 계속 약세 흐름은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 4.5입니다. 4.4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4.5로 마감을 좀 했는데 아직 빠지진 않아요. 이번 주 수요일날 CPI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물가가 좀 잡혀준다면 하락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며칠은 또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원자재 가격이 좀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유가 그리고 곡물가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 가격은 1% 정도 상승했고요. 구리도 1.46%. 차트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구리 가격이 계속 좀 상승세가 좀 나와주면서 우리나라도 전력 설비 쪽과 전선 쪽, 구리 쪽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구리 가격이 빠지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천연가스는 빠지긴 했는데 지금 보셔야 될 게 천연가스랑 유가는 좀 빠졌습니다. 요런 쪽은 좀 빠졌는데 곡물 가격이 좀 상승을 했어요. 소매 가격 그리고 현미, 옥수수 이쪽이 좀 상승을 했고 대두와 대두유 이쪽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브라질의 홍수가 일어나서 좀 인명피해도 좀 크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런 농작물에도 좀 큰 타격을 좀 줬고 가축을 기르는 농장도 역시나 좀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곡물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거 관련 이슈도 예전에 한번 코코아가 그런 이슈로 좀 급등을 좀 했었는데 다른 곡물들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또 계속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가격을 좀 봤었을 때 8,600만원 8,600만원이면 많이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또 관련주 쪽 하나 또 보셔야 될 게 있는 게 지금 폴라리스 쉐어라고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요거 관련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관련 코인으로. 그래서 가격을 좀 봤었을 때는 지금 최근에 좀 급등을 했었던 게 이 폴라리스 쉐어 에서 이 관련주 그 엔비디아가 지금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좀 참여한다는 이슈로 좀 최근에 이슈가 좀 돼서 상승을 했었는데
관련 코인도 역시나 좀 급등을 좀 했어요. 아직 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뭐 상승을 해서 뭐 100원대 부근 올라와 준다면은 또 폴라리스 관련주 쪽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폴라리스 쉐어 요거 일단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 관련된 기업은 폴라리스 쉐어 테크입니다. 여기에 지분을 폴라리스 AI와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지고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일단 시황적이면 좀 체크를 해봤고요. 뉴스를 한번 좀 체크해 볼 텐데, 일단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 나왔다가 뭐 슈팅 나왔다가 바로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아침에 좀 슈팅이 나오면은 잠깐 좀 관망하셨다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애플이 아이폰에 챗 GPT를 탑재하기로 차세대 시리를 공개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여태까지 AI에 대한 뭐 내용들 뭐 이런 거 좀 잘 안 들어갔다가 판매량이 급감해서 그런지 일단 뭐 애플에서도 챗 GPT를 이용한 GPT를 탑재하기로 했다. 얘기가 있는데 아직 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진 않았고요. iOS 18부터 챗 GPT를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오픈 AI와 계약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주 쪽을 한번 좀 보실 수 있는데 뭐 직접적인 뭐 매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관련주 쪽, 그러니까 엮이는 이런 챗 GPT랑 관련 있는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서 꼭 매출과 관련이 딱히 없더라도 뭐 조금만 관련이 있다 싶으면 상승이 나오니까 일단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리지텍, 포바이포, 모델 솔루션, 셀바스 AI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브리지텍이라든지 뭐 포바이포 예전에는 관련주 쪽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다가 이제 올해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점점 관심이 좀 줄었는데, 직전에 이렇게 좀 슈팅 나왔었던 자리 부근, 요런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는 한번 좀 관심을 좀 더 봐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트라이앵글 매매법 뭐 이렇게 이름을 좀 붙이긴 했었는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라서 그래요. 요런 자리들 슈팅 나왔었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관종에 넣어놓고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이 좀 많이 붙는 시점, 여기처럼 이제 한 500억 이렇게 좀 들어온다. 뭐 3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 솔루션 그리고 셀바스 AI까지. 셀바스 AI도 예전에는 이런 AI 관련주 쪽의 대장주로 좀 역할을 했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횡보를 좀 하고 있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17,500원에서 15,000원 사이를 좀 지지해 줬고요.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아직 그렇게 많이 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나쁘지 않다. 차트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지지해주고 있어서 다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체크는 또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노바백스 사노피와 코로나 백신 공동 개발 주가 100% 폭등. 이렇게 전일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전일 주가 대비해서 98% 정도 이제 폭등했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주가 예전에는 엄청 급등했죠. 뭐 화이자도 그렇고 엄청 급등을 좀 했었는데, 이제 와서 왜 또 코로나냐 하실 수 있겠지만 또 변종이 지금 미국에서 좀 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코로나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또 튀어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바백스 관련주 쪽, 뭐 이쪽으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이제 예전엔 캐몬이었는데 코아스템 캐몬, 그리고 SK 케미칼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다시 뭐 유행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뭐 예방책에 의해서 이렇게 백신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근데 노바백스보다는 뭐 대부분 이제 화이자 거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거 이런 게 좀 유명하다 보니까 글쎄요 뭐 이게 좀 이슈가 크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노바백스가 98% 정도 급등을 했으니까 한번 뭐 이슈가 돼서 올라올지는 보시면 될 것 같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코아 템케몬 SK케미칼 차트 한번 좀 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좀 저점에서 올라와 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런 데서 이제 모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 10월달 저점이거든요. 요런 데서 이제 모아간다. 뭐 여기서 뭐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한 8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도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죠. 물론 여기서 뭐 정리를 하셨다면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안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점에서 있는 종목들은 잘 권해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는 종목을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 일단 자리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뭐 저점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는 있고요.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을 때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거래 대금 들어왔을 때 잡아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잡는 게 아니고 이슈가 있다고 바로 잡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지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세가 좀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뭐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거래 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500억 정도에서 요즘 시장은 좀 거래 대금이 줄었으니까 한 300억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데 한 150억 정도까지 터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차트적인 면은 괜찮습니다. 상승했다가 일단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 이제 분봉에서 보면은 거래 대금이 없는 애들 보면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점점점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호가 물량이 없어서 거래량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매매하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뭐 들고 가는 건 상관없지만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썩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농무부에서 세계 곡물 공급 악화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 쪽 홍수도 있지만 일단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상 고온 현상과 그리고 가뭄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곡물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닌데 또다시 그런 곡물 생산 지역이 피해를 입는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곡물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뭐 가격이 크게 급등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데 이런 계절적인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런 곡물 가격 상승 나올지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곡물 가격이 뭐 조정을 좀 받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상승할 일만 좀 남았다. 그래서 이런 곡물 관련주 쪽 뭐 직접적인 수혜를 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매출이 뭐 크게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테마성으로 상승이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성홀릭스,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좀 관련주로 보실 수 있고요. 신성홀릭스 금요일날 급등 나왔다가 좀 바로 조정을 좀 받았었죠. 제가 일단 요날도 한번 공략을 좀 하긴 했어요. 여기서 이제 오후장에 들어가서 금요일날 시가에 이제 물량을 좀 정리했다가 이제 중간에 다 정리했었던 종목인데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난 건 아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라이앵글 매매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들 여기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증가했죠. 그래서 일단 갭을 메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갭 뜨고 나서 뭐 상승이 나온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았는데 어쨌든
종가 대비해서는 상승으로 마감했잖아요.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슈를 봤었을 때 한번 더 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좀 여기서 공략을 좀 했었는데, 뭐 이틀 만에 이제 좀 큰 수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비슷한 패턴을 공부해 두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내려와서, 이 상승이 시작했었던 시점부터 슈팅이 나오면은 요런 자리는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일단 끝난 건 아닌데 한 번 더 좀 조정을 좀 받는다면 오늘 좀 내려왔을 때 요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면 또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장주는 일단 신성홀딩스랑 미래생명자원, 요 두 종목을 좀 보고 있거든요.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는 미래생명자원이 조금 더 거래 대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대장주가 될 수 있고요. 그 이제 한일사료, 고려산업은 조금 아쉽습니다.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쉽긴 한데, 한일사료도 예전에는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어요. 예전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지금은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물 관련주 쪽, 사료 관련주 쪽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송전 설비는 제자리, 송전망 특별법 처리 시급하다. 요거는 일단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함축해서 제가 요 기사를 좀 뽑아봤는데,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데이터 센터 대형 수요처가 늘어나면서 특별법 행정 절차 기간을 줄이는 게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도 중요하지만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 요것도 일단은 중요하다. 요게 일단 키포인트고, 송전망 특별법 관련해서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요 보성파워텍이에요. 보성파워텍인데, 요게 일단 뭐 될지 안 될지는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전력 수요의 증가 때문에 지금 구리 관련주 쪽, 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구리 가격 아까 상승한 거 보여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전선은 이제 거의 구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선 관련주 쪽, 그리고 이런 송전 설비 쪽도 수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주 쪽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올랐죠. 가격적인 면에서 거의 고점 구간인데, 만약에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은 거의 하루 이틀짜리 그냥 단타로 노리셔야 돼요. 언제든지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뭐 종목들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대원전선 일단 전력 쪽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1,500원만 잡아도 거의 3배 가까이, 3배 넘게 올랐죠. 그래서 뭐 차트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눌림을 좀 줄 때 요런 눌림목에서 잡고 올라가는 게 좀 좋은데, 거의 뭐 눌림목도 없이 그냥 올라가서 지금 여기서 따라잡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 내로도 빠지진 않고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0.76% 상승했고요. 그리고 가온전선 역시나 3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2배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슈팅 나와서 2배 이상 올라가면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더 가느냐 못 가느냐는 이슈가 좀 계속 이어지냐, 이게 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쉽게 꺾이진 않아서 완전히 이게 이제 여기서 뭐 밀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뭐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여기가 딱 고점입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에 왔었을 때 나오는 그 캔들 모양이라든지 뭐 그런 패턴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 좀 보고, 이게 좀 이제 고점이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데 여기서 많이 먹으려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온전선, 그리고 대한전선은 좀 시총이 그래도 좀 2조 7천억짜리라서 좀 그렇게 크게 뭐 급등하지 못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LS 에코에너지까지 보실 수도 있는데, 시총이 좀 지금 9,700억이거든요.
근데도 뭐 급등이 이렇게 좀 한번 나왔어요. 상한가도 한번 들어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이 좀 올라왔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좀 눌림을 좀 줬기 때문에 한번 더 반등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상승폭이 좀 그렇게 크진 않아서 한 번은 더 이 전고점 자리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구 산업은 시간외로 상한가 들어갔고, 그리고 풍산. 예, 풍산이 일단 어떻게 보면은, 시총이 좀 큰 반면에도 정말, 예, 잘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일단 조정도 크지 않았고, 일단 탄피, 예, 뭐, 예전에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탄피에 들어가는 구리, 예, 요거 때문에 좀 상승을 좀 했거든요. 꼭 탄피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일단 뭐, 유명한 게, 이런 탄피로 좀 유명해서 풍산이, 관련주로 좀 많이 엮였고, 대창이 4% 정도 상승. 그래서 시총으로 봤었을 땐 풍산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안정적으로 가는 거 노린다 하시는 분들은 풍산. 좀 테마성을 좀 가지고 나는 좀 급등하는 종목을 노린다 하시면 이구산업인데, 시간외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시가 갭 뜨고 나서, 시가 자리를 좀 지지하는지 좀 보고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력설비 쪽에서는 일진전기, 그리고 삼화전기, 다 차트적인 면은 다 비슷합니다. 제일렉트릭, 그리고 세명전기, 그리고 보성파워텍 이렇게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이 좀 그나마 좀 덜 오른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요 관련 법, 요게 일단은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좀, 예, 수혜주로 좀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보성파워텍은 원전 테마 쪽으로도 엮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좀 버텨보는 것도 좀 내려왔을 때 버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월달하고 7월달에 체코 원전 일단 뭐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슈는 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전력 쪽하고 원전 쪽하고 같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애플 올해 OLED 아이패드 출하량 목표는 900만 대. 예, 요것도 일단 OLED 관련해서는 제가 꾸준히 좀 올 하반기에는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선 시스템은 좀 많이 올랐고 BH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급등한 이후에 좀 조정이 크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단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덕산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추세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요 세 종목 정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 시스템 일단 제가 이제 공략했었던 구간이 이제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부터 지금 뭐 바로 급등 나왔죠. 근데 뭐 보유하신 분들이 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21선 자리랑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받는 구간이라면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BH도 급등한 이후에 직전 요 저항대 자리를 아직 넘지는 못했습니다. 저항대 자리를 돌파는 못했는데 원래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오면 조정을 좀 받았다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이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버텨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버텨준다는 거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요 고점을 좀 넘으면서 거래대금도 한번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길게 봤었을 때는 지금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차트 좀 길게 보면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아직 올라갈 자리가 더 있기 때문에 BH는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이거 좀 변동성이 좀 없어서 일단 올라갈 자리는 많은데 평소에 좀 상승하는 그 끼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이 한번 나왔을 때 한 번에 뭐 2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덕산 네오룩스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서 일단 보신다면은 뭐 선의 시스템이라든지 BH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자, 시프트업 게임 회사인데 신규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PO 이제 들어갈 건데 일단 요거는 이제 상장 준비하는데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일단 텐센츠라고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텐센츠에서 40%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 회사 기업 오너가 한 40%좀 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관련주 쪽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대성창투인데 지분이 굉장히 좀 낮아요. 예, 지분이 좀 낮아서 크게 이슈는 좀 안 되는데 이 시프트업이 요즘에 좀 출시한 게임이 이 스텔라 블레이드인데 요게 굉장히 좀 평가가 좋습니다. 플스5 독점작인데 아마 요 게임만으로도 상당히 좀 많은 판매량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평점도 높고요. 그래서 뭐 요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은 이제 모바일 게임인데 뭐 저는 이런 게임은 좀 잘 안 해서 좀 관심이 없는데 이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액션 게임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많이 해봤었긴 했었는데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고 있지만 일단 그 평 자체를 보고 게임 후기를 봤었을 때 상당히 게임성이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프트업 뭐 일단 관심 있게 또 보셔야 될,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보셔야 될 게임 회사인 것 같고 관련주는 대성창투인데 지분이 좀 낮기 때문에 이슈가 크게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략적으로 한번 좀 드렸다가 짧게만 수익을 좀 냈었는데 일단 게임 자체는 스텔라 블레이드로 뭐좀 이슈가 좀 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면을 봤었을 때 일단 저점에 대한 부분은 지지가 또 잘 나왔죠. 하방에 대한 1,800원 정도 지지가 좀 잘 나왔고 이런 직접 고점 자리를 아직 넘지 못했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많이 안 들어왔어요. 금요일 날도 이제 47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좀 500억 이상 저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요때도 한번 슈팅이 좀 나왔다가 바로 또 밀리고 슈팅이 나왔다가 좀 바로 밀리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상당히 매매하기는 쉬운 종목은 아닌데 요런 자리를 한번 뚫었을 때 이제 강한 추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들어온다 뭐 한 200~300억 정도 들어온다 싶고 요런 이제 저항대 자리를 좀 뚫어준다 뭐 2,3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요런 자리를 한번 좀 뚫어주면은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주는 또 수요일 날이 시장이고요. 그리고 CPI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장중에 또 나오는 뉴스나 뭐 이런 이슈들이 순간 슈팅 나갔다가 믿는 종목들이 많고 주도 테마가 좀 쉽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하기가 좀 상당히 까다로운데 저도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지.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도 계속 보는데 이 종목은 한번 좀 길게 끌고 가봐야겠다 이런 거는 아직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네요.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또 공략을 해보도록 하고 이번 주 한 주 또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